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디지털 음악을 연주하는 예제입니다. 이때 2개의 타이머를 사용하여 음의 높이를 결정하고 또 음의 길이도 결정하게 됩니다. 미리 저장된 악보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방법도 있고,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직접 사용자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7개의 포트들 중에서 포트 G에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핀 4, 이게 5번째 핀이죠. 핀 4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1010 값을 반전시킴으로써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음의 한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2번의 인터럽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0하고 1, 1하고 1에서 0으로의 천이, 이 두 개의 천이가 한 주기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각 음마다 고유 주파수가 있고, 이 고유 주파수의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이머 카운터의 초기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초기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이 수식은 앞에 LED를 켜고 끌 때 사용했던 수식입니다. F 클락은 시스템 클락으로 16MHz고요. 프리스케일러 값하고 카운터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터는 초기 값으로부터 카운터의 최대값 16비트일 경우는 65,535죠. 65,535에서 하나가 증가돼서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0으로 되는 순간까지 세워놓은 그 카운트 값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카운트 값은 다시 쓰면은 이와 같은 65,536과 TCNT 값의 차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시간은 이 각 음의 고유 주파수분의 1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2번의 인터럽트가 한 주기를 만들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카운트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이항시키게 되면은 역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항이 곱해지게 되겠죠. 앞서 설명했지만 요 2로 나누어준 이유는 하나의 주파수가 2번의 인터럽트에 의해서, 즉 0에서 1로의 천이 또는 1에서 0으로의 천이, 이 두 개의 인터럽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음을 일정 시간 지속해야 이제 음악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타이머 2를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타이머 2는 10kHz로 동작하고 있죠. 각 음의 고유 주파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총 8개의 옥타브의 각 음계의 표준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옥타브는 5번째 옥타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음이 사용이 되는데, 5번째 옥타브의 도부터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1의 카운터 초기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 계산된 값을 저장했다가 각 음을 표시할 때 초기 값을 설정해서 그 음이 나오도록 프로그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위치를 이용하여 마치 피아노 건반을 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었는데, 포트 B에 이와 같이 생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트 B가 8빛이기 때문에 P7부터 P0까지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위에 있는 버튼하고 아래에 있는 버튼은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P3하고 P4가 병렬로 이렇게 여기 있는 스위치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스위치들은 입력 장치이기 때문에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값을 전부 00으로 설정해 줘야 하죠. 읽어드릴 때는 PIN-B라는 레지스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IN-B의 값을 읽어서 그 중에 각 빛이 1인지 확인해서 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는 0x80 최상위 빛이 1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로 이와 같이 40, 20
이렇게 빗들을 검사함으로써 그 키가 눌렸는지를 확인해서 키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키 값이 0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다섯 번째 옥타브의 도를 의미하고 1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옥타브의 레, 그래서 7이라고 하면은 여섯 번째 옥타브의 도까지 되겠죠. 자,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자, 여기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예제와 마찬가지로 AVR의 IO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헤더 파일을 먼저 인클루드 한 후에 여러가지 유틸리티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stdio까지 인클루드 하면은 준비가 됩니다.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다섯 번째 옥타브 도부터 여섯 번째 옥타브 레까지 타이머 카운터의 초기 값을 계산해서 표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실제로 6개의 음계가 저장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음계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앞에서 타이머 카운터의 초기 값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유도해 놓았던 것이고요. 여기 있는 F키가 앞에 각 음계마다 정해져 있는 표준 주파수를 집어넣으면은 그때 초기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여기는 다섯 번째 옥타브의 도의 표준 주파수 523을 넣었을 때 계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 값이 5240이 되는데 이것을 16진수로 표시하면 C440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레는 CAC4, 미는 D095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옥타브 레까지 모두 다 산출한 값이 이 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 즉 이 어레이에 0의 값이 들어가면은 도의 초기값, 1이 들어가면 레의 초기값이 각각 참조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external variable이 몇 개 선언되어 있는데 먼저 뮤직 키입니다. 이것은 미리 저장되어 있는 악보나 혹은 사용자가 누른 스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0부터 7 사이의 값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만약에 음을 정지하고 싶다 하면은 7보다 큰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아무 음도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초기 값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음을 연주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7보다 큰 값,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음악 연주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카운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타이머 2를 사용해서 10kHz로 이 카운트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뮤직 스탑이라는 이 익스터널 베리어블은 메인 루프와 그리고 타이머 2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익스터널 베리어블들이 각 함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차례차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를 보죠. 메인 함수에서는 디바이스들을 초기화한 후에 퐁당퐁당 노래를 플레이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함수를 커멘트 처리하고 이 대신에 사용자가 스위치를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 플레이 뮤직을 실행시키도록 코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들의 초기화는 먼저 포트들을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함수는 앞에서 보여줬던 함수하고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트 B를 인풋 포트로 사용하는데 사실 그전에도 모든 포트를 입력으로 초기화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이머 1하고 타이머 2를 초기화합니다. 타이머 1은 음계를 만들 때 사용되고요. 타이머 2는 음의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타이머 2는 10kHz로 동작하게 되고 타이머 1은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사용하고 초기 값을 미리 정해진 음계로부터 산출된 값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갈 것은 이 MCU 컨트롤 레이서 값이 0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전 예제에서는 80이었죠. 그 이유는 더 이상 external SRAM 영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G포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external SRAM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MCU 컨트롤 레이서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럽트 매스크, 타이머 인터럽트 매스크를 44로 설정했는데 2bit이 1이 되죠. 타이머 1하고 타이머 2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는 빗들을 각각 하나씩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44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두 개의 타이머를 어떻게 초기화하고 해당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머 1입니다. 타이머 1은 16빗 카운터로서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클락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 초기 값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5번째 옥타브 도의 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설정 값은 나중에 다른 키가 설정됐을 때 계속해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함수는 타이머 1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불려지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타이머 카운터 값을 재설정해주고 포트 G에 있는 스피커를 토글 시켜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이 타이머 1은 16비트 타이머이기 때문에 카운터 레지스터가 두 번에 의해서 로드되게 됩니다. 먼저 상위 바이트하고 다음에 하이 바이트, 이런 순서로 값이 로드되게 되죠. 상위 바이트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표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서 상위 바이트를 추출해서 어사인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표에 있는 하이 바이트를 또 추출해서 이 타이머 카운터의 하이 바이트에 어사인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여기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C440를 이 표에 저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16빗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이머 카운트 1의 상위 바이트를 뽑아내려면은 이 값을 우측으로 8빗만큼 시프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이 여기 8칸 와서 여기까지 왔죠. 다음 빗도 넘어오고 나머지들도 다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밀려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 비어 있는 데는 전부 0으로 채워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0xff 상위 바이트는 모두 0이고 하이 바이트가 모두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AND 시키면 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것을 타이머 카운터 상위 바이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하이 바이트도 유사한 방법을 하는데, 하이 바이트는 시프트 오퍼레이션 없이 이와 같은 16비트에서 0xff를 AND 시키면은 상위 바이트는 전부 0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이머 카운터 로우 바이트에 어사인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 카운터를 재설정해줘서 타이머는 계속 동작시키도록 한 후에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때 뮤직 키를 참조하게 됩니다. 뮤직 키는 처음에 1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보다 작지 않아서 이제 소리가 중단되도록 해당 비트, 지금 5번째 비트가 되죠. 2F면은 0이 되는 비트가 5번째 비트입니다. 즉 비트 4가 됩니다. 그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요걸 AND 시켜주면 다른 bit들은 건드리지 않고 비트 4, 5번째 bit만 0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니까 스피커 출력이 0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음악이 사용자에 의해서 연주되거나 혹은 저장되어 있는 악보에 의해서 연주가 될 경우 이 뮤직키 값이 100이 아니라 0부터 7 사이의 어떤 값이 결정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값이 반전이 되죠. 이게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원래 1이었으면 0으로, 0이었으면 1로 이렇게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트랜지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음이 발생하게 되죠. 요 주기는 여기 설정되어 있는 혹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요 초기 값에 의해 가지고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그 주파수에서 반복적으로 토글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의 음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타이머 2의 초기화 및 타이머 2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2는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10kHz로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스케일러 값은 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32분의 1로 분주하는 프리스케일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16MHz를 32로 나누게 되면 500kHz가 되고
이때 초기 값을 C면은 206이 되죠. 그렇죠? 206에서 255를 지나서 256이 아니라 0이 되는 순간에 오버플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하면은 그때까지 카운트가 50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500kHz를 50번 발생하니까 10kHz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가지고 음의 길이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kHz의 주기로 여기 있는 요 카운터 아까 설명했었죠. 요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동기로 리셋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줄 때는 그냥 메인 함수에서 0으로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 타이머 2가 10kHz 아주 고속으로 동작될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게 아주 낮은 주파수로 동작할 경우에는 갑자기 음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오동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뮤직 스탑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 카운터를 0으로 리셋 시켜주는 동기 리셋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빼먹고 갔네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이 업데이트 뮤직 타임을 매번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카운터가 10kHz 주기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동기 리셋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 슬라이드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악을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리 저장되어 있는 악보를 연주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러서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악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먼저 보죠. 이 뮤직 스코어라는 이 어레이에 음표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총 56개의 음표로 노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퐁당퐁당이라는 노래입니다. 총 56개의 음표가 저장되어 있는데 한 음표당 8빗, 즉 1바이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이죠. 근데 이 한 바이트 안에 음의 높이하고 음의 길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4바이트는 음의 높이가 되고요. 하위 4바이트는 음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음의 높이는 여기 있는 뮤직 키의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면은 다섯 번째 옥타브의 도를 의미하고 1이면 다섯 번째 옥타브의 레, 그리고 7이 되면은 여섯 번째 옥타브의 도가 됩니다. 자, 이 하위 4비트는 음의 길이라고 했는데 4라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4가 이제 한 박자를 의미하게 되니까 2라는 값은 이제 반박자가 되고요. 4는 한 박자, 그 다음에 8은 두 박자가 되겠습니다. 8비트 즉 한 바이트 데이터에서 상위 4빗하고 하위 4빗을 뽑아내는 방법이 이 그림에서 설명되어 있고요. 이 코드에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 4빗을 뽑아내려면은 이 한 바이트를 4빗만큼 우측으로 시프트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위 4비트가 하위 4비트 위치로 옮겨오고요. 그 다음에 0x, 0f를 AND 시키게 되면은 요 상위 빗은 없어지고 하위 빗 0010만 뽑혀져 나오죠. 그것을 이제 뮤직 키에다가 어사인하면 되는 거고요. 하위 4빗을 뽑아낼 때는 간단히 원래 요 값에다가 0x, 0f를 AND 시키면 요 하위 4빗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듀레이션에다 집어넣는데 이때 1000을 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타이머 2가 10kHz 아주 고속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배 해줘서 긴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4였다 그러면은 그것이 한 박자인데 한 박자는 요 계산에 의하면 0.4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1000하고 키로가 약분이 되면은 10분의 4, 즉 0.4초가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뮤직 키를 설정한 후에 이 카운터가 듀레이션까지 될 동안 여기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두 라인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음길이 카운터의 동기 리셋 방법입니다. 뮤직 스탑을 1로 만들어 놓고 뮤직 스탑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뮤직 스탑이 1이 되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여기 업데이트 뮤직에서 뮤직 스탑이 1이 되면 요 카운터를 0으로 만들어 놓고 뮤직 스탑을 0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 플레이 퐁당송은 16MHz, 즉 메인 루프에서 호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 뮤직 타임은 10kHz마다 불려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속도 차가 있는데 그 속도 차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10kHz마다 발생하는 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준 다음에 리셋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길이만큼 일정한 음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기 리셋 방법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카운터 2가 아주 고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꼭 이와 같은 동기 리셋을 사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카운터 2가 아주 저속, 그러니까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는 중간에 고음이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동안 핀비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스위치, 두 번째 스위치가 눌렸을 때군요. 두 번째 스위치가 눌렸을 때 곡이 중단이 되고 메인 함수로 되돌아가 보면 이 곡을 또 처음부터 다시 연주하게 되죠. 중단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연주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메인 루프,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 보면은 이 함수를 반복적으로 무한대로 부르거나 혹은 이 함수를 무한히 반복해서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 함수가 불러졌을 때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악보대로 음악이 연주가 될 테고, 이 함수를 불러줬을 때는 이제 키보드,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되겠죠.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해당 키가 눌려진 시간만큼 이제 지속돼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자가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폰을 떼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게 되면은 이 부문의 엘스를 계속 거쳐가지고 마지막 엘스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뮤직 키가 100이 됩니다. 100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앞에 있죠? 뮤직 키가 9보다 작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스피커 출력을 0으로 만들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키에서 손을 떼게 되면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키를 눌렀을 때 해당 음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키를 누르면은 최상위 빛이 1이 되고요. 다섯 번째 옥타브의 그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섯 번째 옥타브의 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악보를 고치거나 또는 실제 이 스위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 스피커 코드를 변형해서 다른 음악을 한번 연주하도록 악보를 집어넣어 보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고치는데 이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음표의 개수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음표의 개수가 바뀌면 요것도 바뀌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요게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숫자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악보를 집어넣을 때 요 점을 주의해서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즉 통합입니다. 앞에서 본 타이머 예제죠. 자, 앞에 보면은 LED를 켜고 끄는데 딜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기도 했고 또는 타이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딜레이를 이용한 그 예제는 그냥 버리고 타이머를 이용한 예제하고 지금 방금 이 예제하고 두 개를 통합해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그런 예제를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배울 때마다 기존에 있는 통합된 예제, 추가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추가로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항상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5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